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 지금 보이는 2000년대부터 서비스를 해왔던 메신저 프로그램 버디버디의 상태 메시지는 교실 안에서 동급생을 때려 죽인 가해자의 살인 감상문입니다. 2교시였던 수준별 수업이 끝난 어수선한 교실. 학생들은 지루한 수업 시간 동안 쌓인 피로를 쉬는 시간을 이용해 풀기 위해 분주했죠. 화장실에 가거나 곧바로 엎드려서 자기도 했고, 벌써 꺼진 배를 채우기 위해 가방에서 간식을 꺼내 먹기도 했는데, 각자 자신의 교실로 돌아가는 아이들 중엔 부반장인 A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A군은 자리로 가다가 문득 먼저 와 앉아있던 초등학교 동창 B군을 보게 됐죠. 그때 B군은 한창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던 만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만화책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 A군은 B군이 읽고 있는 게 자신이 못 본 편이란 걸 알았고 그에게 함께 읽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책 하나를 나눠보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B군이 너무 빨리 책장을 넘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절반밖에 보지 못했는데 혼자 다 읽었다고 먼저 책장을 넘겨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죠. 너 이거 다 이해는 하고 넘기는 거냐? A군은 B군에게 빈정거리면서 물었고 B군은 당연히 다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A군은 이마에 딱밤을 맞는 벌칙을 걸고 자신이 책 내용에 대해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라고 했죠. 책을 들여다보던 A군은 총 5개의 문제를 냈는데 내용은 이해했어도 책에서 나온 신들의 이름이라든지 세부적인 설정을 모두 기억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B군은 A군이 낸 5개의 문제를 전부 맞추지 못했고 벌칙으로 정해졌던 것처럼 A군은 B군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쳤죠. 그리고 이미 얼얼해진 B군의 이마에 5번째 딱밤 소리가 울리자마자 아이씨, 아프다고. B군이 억울함에 소리치며 책상 위에 있던 만화책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B군 입장에선 고작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자신이 문제를 맞춰야 하며 그걸 틀렸다고 막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죠. 화가 난 B군은 내팽개쳐진 만화책을 주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군을 따라 일어난 A군이 갑자기 B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고 방어하지도 못한 B군이 몸을 휘청거리자 다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욕을 하고 간 B군의 행동에 화가 난 걸까요? A군은 주먹으로 무섭게 B군을 몰아붙였고 A군보다 몸집이 작은 B군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같은 반 학생들이 가득 차 있던 교실. 누군가 한 명쯤은 A군을 말릴 만도 한데 이상하게 교실 안엔 B군을 걷어차이는 소리와 이따금씩 들리는 힘겨운 신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겁에 질린 듯 숨을 들이켜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죠. 그 교실 안에서 누구도 A군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5분간 A군은 B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고 B군은 교실 한가운데 쓰러졌죠. 거세게 숨을 몰아쉬던 A군은 쓰러져서 덜덜 떨고 있는 B군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야야야, 누가 쟤 좀 말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경악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은 A군이 높게 지켜든 의자로 향했죠. 이미 정신을 잃은 B군은 피하려고 하지도 못했고 그날 교실에선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병원의 뇌혈관 중환자실. 저는 김영사를 통해 그곳에 수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뇌에 피가 찬 폭행 피해자가 있다는 연락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근처에 위치한 부산 개성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세의 홍군이었죠. 홍군을 병원으로 이송한 구급대원의 말로는 홍군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양의 코피를 흘렸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관계자는 홍군이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을 일으켰다며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뇌가 부은 상태였고 폐도 심하게 손상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죠. 실제 진단으로는 홍군의 폐는 3분의 2 이상 파열돼 있었고 지주막하 출혈로 머리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응급실에 있는 홍군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려니까 신고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애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깨어나고 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여기서 가족의 신고를 막은 건 다름 아닌 홍군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홍군이 폭행을 당한 게 장소가 바로 학교의 교실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학교 학생이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잔인한 폭행을 당했는데 대체 왜 선생님은 신고를 막은 걸까요?
저는 곧바로 폭행을 당한 후 정신을 잃은 홍군을 목격해서 구급차를 부른 체육교사를 만났고 체육교사는 복도를 지나가던 중 교실에 쓰러져 있던 홍군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창백해진 얼굴로 발작이 온 것처럼 몸을 떨고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인 홍군이 간질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서 보건교사를 불러 응급치료를 시도했고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119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죠. 체육교사는 폭행 현장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저는 당시 학교에 있었던 다른 교사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부 장관상도 타고 애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회장이나 부회장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반 부회장이고요. 놀랍게도 이건 피해자인 홍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교실에서 홍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가해자 최군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였습니다.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고 심지어 쓰러진 홍군을 의자로 내려 찍으려고 했던 가해자가 선생님들의 신임을 얻었던 모범생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증언을 들었던 체육교사 또한 폭행은 우발적이었고 시험 기간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조사를 위해 저는 홍군과 최군의 동급생들과 현장에 있던 같은 반 학생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죠. 아이들 사이에서 최군에 대한 이미지는 선생님들의 예쁨을 받는 모범생이기 전에 숨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폭군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쓰레기통에 넣고 4층 높이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최군은 인근 중학교에서도 싸움으로 알아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교실에서는 특히 시험 기간에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폭행이 있었던 때에도 아이들은 최군을 말리지 못했고 최군이 의자를 들어서 홍군에게 던지려고 했을 때야 2명의 학생이 그를 말렸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선 최군은 두려운 존재였지만 학교는 그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군에 대한 감정이 좋은 선생님들이 그를 옹호하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는 걸까요? 제가 선생님들의 태도에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김 형사가 연락을 해왔고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간신히 기계호흡을 하고 있던 홍군이 사망했다는 거였죠. 홍군의 죽음으로 사건은 곧바로 폭행치사 사건이 됐고 최군은 경찰에 연행됐는데 조사 중 최군은 폭행에 대해 자신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군의 나이는 고작 14살. 사람을 죽였음에도 최군은 재판에서 2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져 소년법상으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김 형사는 제게 홍군의 부모님께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홍군의 어머니께서는 최군이 죄를 받더라도 교화가 돼서 선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렇게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됐죠. 그렇다면 홍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받은 최군은 마음 깊이 자신의 죄를 반성했을까요?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자 인터넷엔 최군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우후죽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군의 어머니가 학교에 큰 기부금을 내서 학교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최군을 옹호했던 거고 최군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회장과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공분했고 인터넷상에선 최군의 신상을 유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부채질을 하듯 최군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죠.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도 아니고. 2005년 10월 1일에 발생한 교내 폭행치사 사건에 불을 지핀 건 바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부모님께 의해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세상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최군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나 버디버디라는 메신저 상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네티즌에 대한 조롱을 올렸는데 동급생을 때려 죽이고 반성하는 사람이 보일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이러한 최군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그가 반성할 때까지 네티즌들의 응징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이 했던 비방글들 중엔 사실이 아닌 억측도 많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 사건이 촉발된 게 복도에서 홍군과 최군이 마주쳤는데 그때 홍군이 들고 있던 책이 최군의 몸을 스쳤고 화가 난 최군이 지금 자신에게 책을 스치게 한 이유 5가지를 대라고 하면서 폭행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써진 라마의 10월 1일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사건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었죠. 라는 가사는 최군의 부모님이 학교 이사회나 학부모 총회에 관련된 인물이고
기부금을 많이 내와서 교내에서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한 건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교감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군의 부모가 학교에 있는 어떤 모임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기부금 또한 낸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또한 활발하게 진행된 사건의 축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에 사건에 관련된 글은 삭제돼 라는 가사의 내용도 그저 억측이었는데 최군은 대형 포털 사이트 회장과 성만 같을 뿐 어떠한 접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군의 이름이 신상보호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검색 제한이 걸려있다는 건 사실이었죠. 최군 측에서 학교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사실은 아니었지만 실제 학교는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외부로 퍼지는 걸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긴 했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던 관련 글을 전부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홍군이 4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입원 중이었을 때 문병을 갔던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었죠. 그러던 학교 측은 교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작성해 올렸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의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있었는데 가해자인 최군은 사건 이후 개명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홍군이 보내지 못했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일명 개성중학교 폭행 가해자 근황이라고 불리는 최군의 근황은 종종 인터넷을 통해 퍼졌었는데 2009년 그는 자신의 SNS에 연세대 의대 수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 네티즌들을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가해자가 너무나 순조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바라는 사회적 정서를 무너뜨리고 만 거죠. 홍군이 살아있었다면 참석했을 수 있었던 졸업식 날, 홍군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졸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홍군은 영원한 중학생으로 남게 됐죠. 사건 후에 학교 측에선 운동장의 건물 측 화단에 홍군을 추모하는 추모비를 세웠는데 홍군의 영혼이 끔찍했던 일이 벌어졌던 학교에 묶여있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길 바랍니다.